안녕하세요, 성산 개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 알아볼 건데요. 특히 거래소와 좀 관련해 있는 비덴트하고 우리기술 투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거래소에 관해서 이해하기 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, 또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의 상황에 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11%가 거래되는 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죠. 자, 코인베이스입니다.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추진하게 되죠. 25일 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코인베이스는 낙스닥으로의 직상장을 위해서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 직상장, 이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이 코인베이스의 이번 상장은 최근 비트코인이 개당 5만 달러로 돌파하고 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. 이 신청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2019년 5억 3,300만 달러 약 5,900원에서 2020년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으로 거의 한 2배 넘게 이렇게 증가했다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순이익이 2019년 3천만 달러의 적자에서 작년에 3억 2,200만 달러로 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 이 거래소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한테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.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자 이런 거를 자 사게 되는 게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 이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바로 빗썸하고 업비트죠. 자, 그래서 빗썸하고 업비트의 지분이 있는 빗썸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자, 이 비덴트와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약 8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파이낸셜 타임즈 FT에 따르면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올해 정보기술 기업 상장 중에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했죠. 자,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떨까요?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1년 새 10배 1월, 업비트는 18조, 빗썸은 12조가 되었습니다. 2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작년 1월에 1조였었어요. 1조 6,279억 원이었는데 계속 이 1, 2조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1월 3조 9,200원까지 치솟고 12월에 7조, 그리고 올 1월에는 자 18조 2,768억 원이 됐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1,022% 급증했죠. 또 하나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대금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1월 1조 가까이 됐던 게 지금 올해 1월에 12조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. 자, 물론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이제 강세에 있고 큰 추세 전망 크게 오르면서 추세가 오르면서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급증하였습니다. 이 빗썸하고 업비트는 어차피 거래 수수료로 이 수익을 내는 구조죠. 따라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순이익이 또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, 또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비덴트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. 실적으로 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. 요새 지수가 무너지면서 얼마 전만 해도 비덴트는 상한가를 시현하고 또 우리기술 투자도 핫했다가 지수의 조정과 또 비트코인이 출렁출렁하면서 굉장히 또 한번 급락을 맞이했죠.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이 비싸다 이런 바람도 있었고, 근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경고에 나서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상승과 하락을 심하게 반복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이 움직임도 상상의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센 편입니다. 따라서 이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의 현 위치, 그리고 대응법에 관해 살펴보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비덴트의 차트를 보면 보통 이 친구가 좀 불우네요. 왜냐하면 상한가를 시현하면 그 다음에 갭상승을 띄우다는 것에서 크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, 이때 하필이면 지수도 많이 안 좋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을 하게 됐죠. 또 더군다나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자꾸 내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순간 툭 꺾이는 자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. 이 가장 추세 확증이 된 현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면 월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. 자, 월봉의 위치를 보면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, 이 앞에 있는 어떤 거래량들보다는 근간에 터지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죠. 특히 이
11월 달에 들어온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. 저 대량 거래 대금이 이렇게 월봉 고점에서 터진 게 아니고, 자, 월봉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왔죠. 올라오면서 두 달간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하다가, 자,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밀리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밀리면서 주식은 다시 한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데, 자, 5개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, 자, 5개월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. 이렇게 상승,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부분, 뾰족한 부분을 형성하게 되는데, 이게 일종의 중요한 변곡점이자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. 자,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로 맞고도 떨어진 자리가 바로 이렇게 16년도 3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이죠.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. 바로 그 앞전에 19년도 10월 달에도 급등을 했지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고,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, 조정이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이 지지선에 관한 변곡점이 있어요. 바로 19년도 12월 달에 형성된 이 가격이죠. 여기를 뚫어놓은 거예요. 따라서 여기까지 다시 밀린다면 일봉상에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죠. 자, 중기 추세의 조정이 확정이 되는 주봉을 보게 되면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중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12월 달에 다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길게 조정이 들어왔죠. 물론 이게 중간에 순간순간 올라가긴 해도 역시나 음봉으로 밀려 있고, 이제 다시 한번 5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저번 주에 긴 꼬리를 맞고 떨어졌는데, 자, 5주선이 이제 10주선을 뚫었고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놨어요. 이 친구가 이제 5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. 어쨌거나 이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5주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, 이 따라 올라갈 때 절대로 5주선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다시 한번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중기초세 하락이 확정이 됩니다. 그에 앞서서 일봉을 볼 필요가 있는데, 일봉에서 일단은 중요한 자리 하나는 아직 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. 자, 월봉에서 아까 그 변곡점을 설명드렸듯이 일봉에서도 중요한 변곡점들의 자리가 있어요. 이 자리를 잘 탈출해주고 돌아 나가줘야지 이 밑에 가격이 빠이빠이가 돼요.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 건데 이렇게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 언제 탈출했냐면 비덴트는 바로 이렇게 20년도 11월 달에 탈출했어요. 그러고 다시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죠.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갈 거야. 근처까지는 왔다 갔어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, 즉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. 5,000원에서 이렇게 7,000원에 놀던 주식이 이제는 7,000원에서 만원대에서 노는, 이렇게 이제 주식이 한번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만원대에서 놀기로 한 주식이 다시 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7,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변곡점을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한데 바로 그 자리가, 자, 이 자리가 됩니다.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돼요. 물론 딱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애초에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이 예상되고,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서 이 자리를 다시 자리를 잡으면 역시 이 밑으로 내려올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면 좀 더 상황 괜찮아집니다. 요렇게 지금 그 앞전에 보면 이렇게 좀 잔잔하던, 거의 거래량이 전무했었는데 작년 10월달, 11월달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고, 평균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보다 훨씬 앞질렀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권에 있는 거 맞죠. 하지만 이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주식은 또 길게 조정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실려져 있어야 되고요. 항상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5일선 가격으로 보면 10,000원 초반대가 되죠. 이 앞에 호가창이 10,0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하고, 또한 10,000원대 이상에서 놀아야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또 추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세계 각국의 이 큰 기업가라든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이 주식이 돌아나간다거나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변한다거나 하는 이런 감히 섣불리 얘기 못하죠. 하지만 이 비덴트의 가장 큰 이슈는 빗썸에 대한 지분이 최대주주예요.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까지 해가지고 가장 큰데, 이 거래소에 대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쨌거나 거래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가 많이 좋아지죠.
물론 비트코인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어차피 거래를 하려면 빗선과 업비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또한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거래 대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비덴트이기도 합니다. 이 매각 이슈설이 있는데 사실 매각 이슈설에 관한 거는 그냥 확실한 건 아니죠. 이 빗썸에서 공식적으로 딱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슈나 소문일 거고, 물론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주식의 정석은 맞아요.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죠. 그렇지만 그런 소문이 나기 전에, 소문이 났을 때 이게 저점에 매수하는 게 좋은데, 이 저점에 매수하더라도 반드시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아요. 만약에 이 자리를 깼다.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현재 매수하진 않고 있지만 깨면은 기다렸다가 중요한 자리를 잘 딛고 돌아 나간다거나 예를 들면 월봉에서 아까 거들이 이 자리까지 물렸다가 잘 디디고 돌아 나간다거나 주봉에서 이렇게 오수선을 깨지 않고 잘 돌아 나가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일이 있는 거죠. 즉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좋은 호재에 대비해서 미리 그 주식을 더 떨어뜨리지 않고 사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깨야 되지 않을 자를 깨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이 주식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. 밑으로 떨어지면 싸게 살기도 되지만 다시 주식을 또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또 위험성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덴트는 10,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10,000원대 위에서 여기서부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켜주면 추후에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이 틀려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음 때문에 떨어지면 오수선을 깨게 되고 다시 한번 긴 시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는 대응법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계획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.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 우리 기술 투자를 살펴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두나무의 8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우리 기술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었죠. 이때 10월 달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,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올라도 왔습니다. 그러다가 깊은 조정을 받았고, 다시 한번 이제 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, 역시 비덴트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밀려있죠. 이 모든 주식도 그렇지만 모든 자산도 끝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죠. 근데 한번 추세를 유지하면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. 물론 중간중간에 당연히 조정도 들어오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보단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 기술 투자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2월 25일까지는 괜찮았었어요. 근데 이렇게 2월 26일 날 개부로 밀리면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이렇게 위험을 맞이했는데 결국 우리 기술 투자도 보시면 굉장히 큰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가 됩니다.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위험한 이 5일선에 대한 변곡점, 즉 5일간의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선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쭉 지지해준 이 변곡선이 하나 있어요.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거에 앞서서 가장 큰 흐름 일단 월봉을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.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장기 추세 상승, 그러니까 이 주식이 드디어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. 그래서 5개월선을 최초에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렇듯이 이 우리기술 투자가 이때 작년 이 10월 달부터 잘 타고 올라가다가 12월 달에 이제 딱 스톱이 걸리고 이 스톱이 걸린 자리가 바로 5개월 선이 이렇게 18년도 4월 달에 올라갔다가 축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생긴 변곡점입니다. 이 변곡점을 쉽게 무시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. 따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이 밑으로 떨어진 게 바로 1월 달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죠. 조정이 들어왔을 때 5개월선 이탈했을 때 두 번째 딛고 돌아나갈 자리는 반드시 10개월선이 돼야 돼요. 그래서 10개월선을 잘 딛고 돌아나갔는데 일단 종가상 5개월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. 2월 달에. 3월 달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방송은 참 내일 나갈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5개월선이 따라 올라가고 잘하면 캔들이 이제 5개월선 밑에서 출발하는데 최대한 5개월선을 지켜주면서 돌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다시 한번 5개월선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10개월선까지 한 번 더 오게 되고 여기서 한두 달 더 이제 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게 되면
이 지금 이제 지수가 크게 밀릴 때 이렇게 샛별 도정이 생겼죠. 이 상태에서 20개월선 회복, 21선 회복 안착 이렇게 하면서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상승 일순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. 주봉에서 이렇게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사실은 추세 하락이 확정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벌써 1월 15일 날 경고를 준 건데 잘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2월 10일 날 5주선 돌파해줬습니다. 5주선 돌파했다는 건 이제 추세 상승이 확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고 또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밀리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20주선, 그러니까 5선을 동시에 이제 살짝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, 이 얘기는 이 우리기술 투자가 더 이상 추가로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5선을 회복해줘야 돼요. 5선 회복해주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하면 안 되겠죠. 자, 일봉에서 21선 돌파 안착.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고 밀렸다.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,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게 지지해줘야 될 자, 4,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. 앞에 호가창이 4에서 3자로 바뀌게 되는데, 이 앞에 호가창이 4에서 3자로 바뀌면 안 돼요. 호가창이 바뀌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. 따라서 이 4,000원대를 계속 유지해줘야 되고, 이 4,000원 초반에 와서 반등했을 때, 바로 주봉에서 보면, 2월 5일 날 형성된 이 저가, 이 근처가 돼요. 자, 이렇게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주식이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되고요. 저렇게 뚫어온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, 주식 크게 흔들리고 밀리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이렇게 보시면 이때 19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주봉 고점이 하나가 있어요. 이 변곡점인데 이 자리를 돌파해 준 거죠. 자, 보시게 되면 자,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주식은 이 가격대가 바로 4,000원대예요. 앞에 호가창이 4에서 3으로 바뀌지 않고 항상 이 위에서 놀아줘야지만이 지금 단순한 조정권으로 보는 거고 이걸 이탈하게 되면 이제 하락권이 되죠. 자, 하락권이 되면 10개월 선도 깨게 되고 밑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권이 되고 물론 바닥에 사놓으면 좋긴 하지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 3월 2일 거래일이 시작될 때 반드시 요 5주선 위에서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.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을 회복해주고 이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. 이걸 깼을 땐 4,000원 초반까지 각오해야 되고 4,000 초반을 깼을 때는 그냥 위험해지니까 혹시나 물타기나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단 항상 21선 회복해주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 을 회복해주면서 5주선 위에서 놀 때 주가가 이렇게 5주선 위에를 잘 지키고 놀 때 이때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로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. 상승 추세로 돌아서야 돼요. 이렇게 하락 추세에 건들지 말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21선을 잘 회복해주는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 매수를 진행하고 또 바로 깨면 손절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자, 우리 기술 투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상 그 어피트 관련주와 비선 관련주인 비덴트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